이건 단순한 야구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머니볼은 데이터로 전통을 뒤집은 남자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 혁명은 단지 야구를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빌리비는 감히 하는 증거로 승부합니다. 그는 겉모습보다 출루율을 받고 화려한 스타 대신 보이지 않던 가치를 찾아냈죠. 그게 바로 세이버 매트릭스, 야구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까요? 효율성 뒤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로 환원되는 순간 존엄성은 사라질 수도 있죠. 머니볼은 말합니다. 성공이 의미를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의미 없는 성공은 공허하다고요. 이 영상에서는 머니볼이 어떻게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고 윤리로 자신을 지킨 이야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각자의 머니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머니볼은 세련되고 조용하지만 혁명적인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데이터를 운명으로 바꾸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베넷 밀러가 감독을 맡고 에런 소킨과 스티븐 제일리언이 공동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야구 통계를 혁신, 자존심, 그리고 상실에 대한 깊은 인간적 이야기로 탈바꿈시킵니다. 브래드 피트는 본능과 분석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 빌리비는 절제된 연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존 하일이 연기한 피터 브랜드는 차분한 논리의 목소리로 게임의 감정적 중심을 천천히 재구성합니다. 이 영화의 리듬은 날카롭고 우아합니다. 화려한 승리의 몽타주 대신 침묵, 전화통화, 그리고 패배의 순간에 머물죠.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 홈런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결국 모니볼은 단순한 야구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인식론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묻습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가? 빌리빈이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재정의할 때 이 영화는 패러다임 전환과 제한된 합리성의 사례 연구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효율성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선수가 숫자로만 환원될 때 존엄성은 부수적인 피해가 됩니다. 영화는 현대 분석이 가져오는 해방과 소외를 모두 포착합니다. 철학적으로 머니볼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경험적 반항, 증거로 전통에 도전하는 이야기. 또 하나는 실존적 진정성, 주의보다 의미를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리빈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비즈니스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도덕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요약하자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의미 없는 성공은 공허하다. 성공이 없더라도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제 머니볼은 단순히 야구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증거가 어떻게 오래된 믿음을 뒤집을 수 있는지, 새로운 지표가 어떻게 제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식론,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단순한 결과를 넘어선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식론은 다소 어려운 단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이나 권위가 더 이상 진실을 보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 머니볼은 이 질문을 스포츠 세계로 끌고 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성, 회의주의, 그리고 증거 기반 사고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통계 분석이 어떤 오래된 시스템이든 그 안의 비효율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0년이 넘은 지도조차 데이터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치적 사고는 단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존의 위계, 즉 현상 유지를 보호하는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머니볼은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혁신과 지식적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전통적인 스카우트들은 과거의 권위, 편견, 익숙함의 안락함을 대표합니다. 반면 새로운 가치체계는 재능의 의미 자체를 다시 정의합니다. 유무나 직감이 아닌 데이터와 결과로 가치를 판단하죠. 이제 영화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증거 대 신화입니다. 이건 겉모습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 전통적인 야구에서 스카우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는 딱 봐서 느낌이 좋아야 해. 부드러운 스윙, 자신감 있는 걸음, 팀 분위기를 이끌 것 같은 클럽하우스 감각.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럴듯하게 느껴질 뿐 실제로는 거의 맞지 않죠.
빌리빈과 피터 브랜드는 그 신화를 깨부셨습니다. 겉보기 좋은 선수를 쫓는 대신 그들은 오로지 숫자, 특히 출루율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승리를 만드는 것은 멋진 스윙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루에 나가느냐이기 때문이죠. 비교해볼까요? 겉모습에서 데이터로의 이 단순한 전환이 야구팀이 구성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변화가 아니라 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재능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류 가능성입니다. 즉 모든 믿음은 틀릴 수 있으며 검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철학에서는 이를 오류 가능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증거로 확인될 때만 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머니볼의 핵심 태도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검증하며 항상 증명하라. 이제 증거가 신화를 이긴다는 걸 봤으니 야구를 영원히 바꾼 데이터 혁명, 세이버 매트릭스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세이버 매트릭스는 빌 제임스가 만든 감과 전통에 맞서는 새로운 야구 철학입니다. 겉보기 좋은 스윙, 화려한 외모, 직감 같은 요소 대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선수를 평가했죠. 빌리빈과 피터 브랜드는 타율이나 타점이 아닌 출루율과 장타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멋있게 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자주 루에 나가는가. 이 단순한 시각 전환이 바로 머니볼의 혁명의 시작입니다. 빌리빈은 말합니다. 우린 지한비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일까요? 그는 팀을 수학적으로 다시 설계합니다. 스타를 교체하는 대신 그의 산출량을 더 효율적인 조합으로 대체하죠. 이건 시스템적 사고, 즉 야구를 하나의 최적화 문제로 보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선수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야 하는 건 승리예요. 그리고 승리를 사려면 득점을 사야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가 바로 머니볼의 핵심 구조입니다. 출루율이 득점이 되고 득점이 곧 승리가 되죠. 이건 회계 기반 사고의 전형이에요. 데이터 속 패턴을 찾아 인과를 연결하는 사고죠. 최적화, 같은 돈으로 가장 많은 출루를 얻는 법, 선형 회귀 분석, 출루율과 승률의 상관관계, 데이터 필터링,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진짜 지표만 본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야구를 직감의 게임에서 증거의 시스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논리가 윤리가 되는 순간 숫자는 이제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감정과 권위, 전통의 틀을 부수는 윤리적 행위가 되죠. 빌리빈의 대사가 이 변화를 완성합니다. 수학은 의견이 아니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그 숫자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대사는 머니볼의 핵심 철학입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자기 기만을 멈추는 윤리적 선언이 됩니다. 결국 머니볼은 수학으로 인간의 신화를 해석한 영화입니다. 세상이 명성과 직감으로 가치를 판단할 때 이 영화는 조용히 속삭이죠. 진실은 때로 데이터 속에 숨어있다. 지금까지 머니볼은 데이터가 어떻게 논리를 재정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논리 자체가 벽에 부딪힌다면 어떨까요? 즉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제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요. 바로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이는 제약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예술이자 시간, 돈, 정보가 한정된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빌리빈이 직면한 현실이죠. 그의 팀에는 충분한 예산도, 자원도, 스타 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혁신해야만 했습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이 한 문장이 영화 전체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은 안락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압박 속에서, 그리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개념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차선의 윤리로 이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빌리는 완벽한 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가능한 팀,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작동하는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머니볼은 단순한 야구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건 적응적 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이 불가능할 때 완벽보다 의미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주죠.
이 챕터에서 머니볼은 더 이상 데이터에 관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압박 속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주하는 선택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한된 합리성이 제약 속에서 똑똑한 선택을 하는 법이라면 시장 비효율성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법입니다. 머니볼에서 시장 비효율성이란 이런 뜻입니다.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 즉 실제로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들이 편견과 전통 때문에 저평가된다는 것이죠. 스카우터들은 선수의 외모, 나이, 스타일 같은 겉모습에 집중하고 조용히 성과를 내는 선수들은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간극 속에서 기회가 존재합니다. 시장이 가치를 잘못 판단할 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틈에서 숨겨진 금액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상, 즉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이 빌리빈에게 혁신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저평가된 주식을 찾듯이 빌리빈은 저평가된 재능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그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략을 혁명으로 바꿔낸 것이죠. 만약 시장 비효율성이 숨겨진 가치를 보는 법이라면 기회비용은 그 가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포기한 것의 가치로 측정된다. 야구에서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선수 명단, 즉 팀 자리 하나하나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한 선수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선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따라서 모든 결정에는 숨겨진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빌리빈의 접근법은 혁명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누가 좋은 선수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1달러당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 이건 단순한 경제학이 아닙니다. 제약 속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즉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한 뒤 빌리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결정을 현실과의 수학적 협상으로 바꿉니다. 머니볼의 세계에서 모든 선수 자리, 모든 예산, 그리고 모든 선택은 진정한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기회비용, 즉 모든 결정주에 숨어있는 트레이드 오프를 살펴봤다면 이제 머니볼의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바로 위험, 분산, 그리고 행운이 어떻게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도 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역설이자 야구의 역설입니다. 통계학에서 위험은 불확실성 자체를 뜻합니다. 분산은 그 불확실성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측정하죠. 그리고 행운, 그것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빌리빈의 천재성은 행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작위성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즉, 우연히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만큼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머니볼은 단순한 스포츠 영화를 넘어섭니다. 이거는 승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결과보다 가정을 선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좋은 과정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을 증명합니다. 다른 팀들이 행운을 쫓는 동안 빌리빈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머니볼의 조용한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통제할 수 없지만 확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숫자, 위험, 그리고 행운을 지나며 머니볼은 결국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기려 하는가? 빌리빈은 전체 시스템에 도전하는 팀을 만듭니다. 그는 증명합니다. 승리는 살 수 없지만 과정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기록을 깨고도 그는 자리를 떠납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닫습니다. 의미 없는 성공은 여전히 공허하다. 이 지점에서 머니볼은 더 이상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목적에 대한 철학적 명상이 됩니다. 명성은 사라지고 숫자는 변하지만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내 신념에 끝까지 충실했는가? 빌리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제안을 거절하는 마지막 결정은 단순한 커리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 선언입니다. 그는 야망보다 진정성을,
인정보다 진실성을 선택합니다. 그렇기에 머니볼은 강렬합니다. 이건 가장 부자가 되거나 최고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구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진짜 승리임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머니볼은 야구나 데이터, 전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할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스포츠에서든 일터에서든 인생에서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승리를 넘어선 의미를 탐구한 뒤 머니볼은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데이터가 너무 멀리 가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머니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한 경험주의, 즉 증거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는 기득권과 전통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데이터 포인트로 절약할 때 진실은 쉽게 비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머니볼의 핵심 역설입니다. 이건 단순히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인식론,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아는가, 패러다임 전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제약된 조건 속의 윤리, 즉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니볼 속 세이버 매트릭스는 조용한 평등주의로 작용합니다. 이건 평균에 맞서는 반란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폼이 어색하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선수들이 이제야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스콧 해티버그와 체드 브래드포트는 그 산증인입니다. 야구적 지혜라는 이름 아래 숨은 미적 편견과 계급적 선입견을 이 영화는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 증거는 신화보다 강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변화, 지표가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고 도덕도 함께 변한다. 가치, 진정한 가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시스템 속에 숨어 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 존엄성, 최적화는 강력하지만 인간을 변수로 단순화하는 순간 윤리적 위험이 시작된다. 머니볼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윤리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머니볼은 강간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가? 아니면 그들을 상품화하는 기계를 완성시키는가? 누가 진짜 공을 인정받아야 할까? 숫자를 다루는 분석가들일까? 아니면 경기장에서 빛나는 선수들일까? 만약 플레이오프가 변수와 운에 따라 좌우된다면 우리는 공정함이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머니볼을 단순한 스포츠 영화에서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인간은 종종 스프레드시트의 셀 하나로 측정되며 존엄성과 효율성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20연승 시퀀스는 데이터가 전통을 이긴다는 개념의 증명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시즌의 패배는 다시 한번의 변수, 행운, 그리고 도덕적 겸손을 상기시킵니다. 선수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전화 장면은 관료적 효율성과 인간 존엄성 사이의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머니볼은 혁신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경고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도 인간의 비이성적인 따뜻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진짜 도전은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이 여전히 인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머니볼이 우리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머니볼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구에는 그 어떤 통계로도 설명되지 않는 신화가 존재합니다. 바로 밤비노의 저주입니다. 1919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베이비 루스를 뉴욕 양키스로 팔면서 시작된 86년의 무승교. 사람들은 그 긴 세월을 저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확률이었을까요? 이 장면은 머니볼의 합리주의 세계관과 완벽히 대조됩니다. 머니볼은 데이터가 진실을 드러낸다는 신념, 밤비노의 저주는 여전히 인간을 신화를 통해서 의미를 만든다는 증거. 아이러니하게도 빌리빈이 거절한 바로 그 팀, 보스턴 레드삭스가 세이버 매트릭스를 받아들인 후 2004년 마침내 저주를 깨트립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신화를 해체하고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낸다. 데이터조차 새로운 신화를 낳는다. 데이터는 세상을 바꾸지만 이야기는 인간을 움직입니다. 머니볼은 합리성의 영화였고 밤비노의 저주는 인간성의 신화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신화를 통해 세상을 견뎌냅니다. 머니볼과 밤비노의 저주,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믿음 속에 있는가?
머니볼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데이터를 넘어 의미를 찾으려는 방식이죠. 머니볼의 세계는 그런 믿음과 이성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결국 야구의 역사는 숫자와 신화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음은 머니볼이 남긴 파장과 그 뒤에 따라온 찬사와 성찰의 이야기입니다. 비평가들의 찬사와 그 속에 제기된 질문들 말이죠. 많은 평론가들은 머니볼이 다소 틈새적인 주제인 야구 통계 분석을 감정적으로 공감되고 지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고 극찬했습니다. 로저 이버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포츠 영화라기보다 직감과 통계의 전쟁을 다룬 지적이고 강렬하며 감동적인 영화. 야구를 전혀 모르는 관객조차 이 영화를 매혹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6개 부분 후보에 오르고 여러 매체의 2012년 최고 영화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며 감정, 지성, 그리고 정밀함을 완벽하게 결합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인 건 수학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리뷰들은 머니볼이 단순히 야구와 통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와 정체성, 그리고 야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피트의 빌리비는 조용한 반항의 초상입니다. 시스템이 인간성을 쥐어버린 세계 속에서 의미를 되찾으려는 인간의 추상이죠. 대부분의 스포츠 영화와 달리 머니볼은 클리셰를 거부합니다. 이 영화는 트로피가 아닌 침묵과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승리를 축하가 아닌 이해의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베넷 밀러의 절제된 연출, 에런 소킨의 리드미컬한 대사, 그리고 월리 피스터의 카메라는 이 영화를 동시에 정교하고 미니멀하며 인간적인 작품으로 만듭니다. 물론 완벽한 영화는 없습니다. 몇몇 평론가들은 머니볼이 현실을 단순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시즌의 주요 선수들을 생략함으로써 이야기가 실제보다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평론가들은 영화가 많은 클리셰를 피했지만 여전히 약자, 위험, 구원이라는 전형적인 스포츠 구조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어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결국 겉모습과는 다를 뿐 여전히 고전적인 스포츠 영화의 틀 안에 있다. 그리고 일부 비평가들은 영화가 다루는 윤리적 긴장감이 충분히 깊이 탐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엄성과 효율성의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주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머니볼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이건 단순히 트로피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빌리빈의 여정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이기고 싶은 욕망과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믿고 싶어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 그의 필요한 표정 속에는 영광과 고통의 긴장감이 담겨있고 딸과의 관계는 그 모든 알고리즘과 순자 밑에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의 심장 박동을 더해줍니다. 시스템 뒤에는 언제나 평화를 찾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마지막 장면은 노래, 미소, 그리고 한숨으로 끝납니다. 환호가 아닌 수용의 순간이죠. 함성을 지르는 대신 우리는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화의 지속적인 여운을 만들어냅니다. 머니볼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 기반 사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구를 넘어 금융, 기술, 교육 등 수많은 산업에 영감을 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효율성이 신앙이 되는 순간 인간의 의미는 사라질 수도 있다. 빌리빈의 혁명은 결국 너무 널리 퍼졌습니다. 그가 활용했던 비효율성은 사라졌고 모두가 같은 방법을 쓰는 순간 경쟁력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시스템이 여전히 인간을 위한 것인가가 중요한가? 머니볼은 스프레드시트를 혁명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후 조용히 묻습니다. 숫자가 승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 이 영화는 형식이 철학을 반영하는 드문 작품입니다. 정교하고 절제되었으며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감정이 가득하죠. 결국 머니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가 진실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 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이다.